자, 부가세 신고서의 부속 서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의제 매입대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는 거 보겠습니다. 자, 이거 작성하기 전에 이거부터 한번 봐야 됩니다. 자, 도대체 의제 매입세액이 뭐냔 말입니다. 의제 매입세액이 무엇이고 이것은 공제를 받는 겁니다. 공제를 받는단 말은 내야 되는 부가세에서 빼겠단 말입니다. 깎아주는 거예요. 되시겠습니까? 자, 공제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도 나왔고요.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할 때도 공제는 깎아주는 겁니다. 내야 되는 세금에서 빼주겠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세액은 무엇이 된다? 부가가치세.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부가세 공부하는 거죠. 부가세 대액 공제란 말은 납부해야 되는 부가세를 깎아주겠단 말입니다. 그런 뜻이 되고. 자, 그러면 나머지는 뭐 별 문제가 없는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 의제 매입세액입니다. 이 의제 매입세액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만 잘 안다면 별 문제 없겠네요. 자, 의제 매입세액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가공되지 아니한 농, 축, 수, 임산물. 즉 면세 있죠. 면세. 우리 가공되지 아니한 농축수 임산물은 뭐가 됩니까? 면세가 되죠. 됐어요? 면세를 가공되지 아니한 농축수 임산물을 원재료로 해서 가공해서 팔게 되면 부가세를 받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봐요. 우리 회사는 참치 통조림을 만들어 파는 회사입니다. 동원참치 들어보신 적 있죠? 자, 동원참치는 원재료가 뭐가 될까요? 참치잖아요. 참치는 생선입니다. 생선은 바다에서 나요. 바다에서 나는 것은 부가세 없습니다. 산, 땅, 바다에서 나는 것은 그 자체가 면세예요. 그래서 쌀 면세입니다. 배추 면세요. 생선 면세입니다. 꽃 면세요. 그래서 산에서 나고 바다에서 나고 땅에서 나고 하늘에서 나는 건 없죠. 어쨌든 하늘, 땅, 바다에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 또는 생산해서 나오는 거 이런 건 다 면세예요. 그런 거를 사서 가공을 해서 팔게 되면 뭐가 되나요? 과세가 되죠. 부가세를 받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다시 한번 봐요. 그러니까 내가 참치를 사서 참치찌개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면세가 됩니다. 왜? 참치 자체를 사가지고 참치찌개를 했으니까 요거 살 때 면세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참치를 산 것이 아니라 동원참치 있잖아요. 동원참치는 어때요? 동원참치에서 참치를 사서 참치캔을 만들어 팝니다. 그러면 참치캔은 뭐가 되겠다? 과세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시나요? 또 이런 게 많아요. 이러면 김 혹시 아시나요? 김? 자, 김도 왜 넓죠? 바다에서 난 김, 말린 김 있잖아요. 말린 김. 왜 한 톳이라 그래요? 100개 들어있는 거. 그거를 사서 먹으면 싸요. 왜? 면세니까. 그것은 면세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김 중에 보니까 공장에서 어떻게 김을 구워가지고 참기름 바르고 고춧가루 탁탁탁탁 뿌려가지고 파는 거 있죠. 소금 뿌려가지고. 예? 그래서 파는 김을 무슨 김이라 그래요? 맛김. 들어보셨습니까? 맛김은 과세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김 만드는 공장을 생각해요. 자, 김 만드는 공장은 이렇게 되네요. 김을 사가지고 이렇게 소비자한테 팔게 됩니다. 김을 살 때는 뭐가 됩니까? 면세. 맞죠? 여기서 가공을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한테 팔 때는 맛김으로 팔리잖아요. 맛김은 뭐가 되겠다? 과세. 살 때 김은 뭡니까? 면세. 자, 여기서 이제 맛김 회사가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 맛김 회사는 보세요. 내가 살 때는 부가세 안 주고 샀어요. 팔 때는 부가세 받죠. 맞나요? 맛김 회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맛김 회사는 이렇게 되잖아요. 김 살 때는 면세로 샀다가 김 팔 때는 소비자한테 부가세를 받잖아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부가세는 내 거예요? 맡김 회사 겁니까? 아니면 국세청 거예요? 국세청 거. 그럼 나는 정말 맡김 회사는
정말 성질이 납니다. 어떤 성질? 내 돈이면은 뭐 돈 받는 거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이거 소비자한테 부가세를 받았어. 일방적으로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성질이 나요. 왜? 인력이 들잖아요. 부가세 처리하는 인력이 소요되겠죠. 그러면 우리 회사 직원 월급은 내가 주는데 돈은 누가 가져갑니까? 국세청이 가져가요. 성질 나요 안 나요? 국세청이 해야 할 일을 내가 대신해주고 있는데 내한테는 10원도 이익이 없고 손해만 보는 거예요. 왜? 직원 월급을 내가 주잖아요. 그 부가세 받는 일을 하는 직원의 월급은 국세청이 줍니까? 우리 회사에서 줍니까? 우리 회사에서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손실이 막대하죠. 열이 승질받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맡김 파는 회사라면 나는 부가세 안 주고 샀다. 팔 때도 부가세 안 받을란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맞죠? 그럼 부가세 처리도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싶은데 국세청 입장에서는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가세 받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맡김 회사야 너가 사면서 부가세 안 냈다. 안 낸 거 안다. 공제 안 받는 거 안다. 그래서 네가 소비자한테 부가세를 이만큼 받았으면 요거 원재료 산 거 있잖아요. 원재료를 10억치 샀다 쳐요. 10억치 샀다고 가정했어요. 이 10억 중에 일부분은 부가세 낸 걸로 해줄게. 이만큼 낸 거 빼고 나머지만 세금 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맡김회사에서 어떻습니까? 그래? 손해보는 거 없네. 해주는 바로 그게 의제 매입이 되는 거예요. 그 세액을 공제해주는 신고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되셨어요? 따라서 말이 조금 복잡한지 모르겠지만 말은 이런 뜻이에요. 가공되지 아니한 농축수 임산물 즉 면세 제품을 사서 가공을 해서 팔게 되면 부가세를 받는데 이때 가공되지 아니한 농축수 임산물 산 돈의 일정 부분을 빼주는 것을 무엇이란다? 의제 매입세 공제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자, 다시 한 번 더. 자, 참치 그러면 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동원 참치입니다. 동원 참치 입장에서는 원재료가 뭐가 됩니까? 참치가 되겠죠. 참치는 면세입니다. 왜? 바다에서 나잖아요. 맞아요? 돈 주고 이거 10억치 샀습니다. 10억치 샀어요. 10억치 샀어요. 샀고. 자, 이거를 통조림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팔면 이 사람한테 부가세를 받겠죠. 맞아요? 그러면 자, 부가세 받은 거에 또 부가세 낸 거 빼고 나머지를 납부하는데 받은 건 있지만 낸 게 있어요, 없어요? 낸 게 하나도 없죠? 그러면 이 회사가 동원참치는 너무 손해가 막심하다는 거예요. 왜? 부가세 처리해주는 회계 직원 월급을 동원참치에서 주잖아요. 국세청에서 주는 거 아니죠? 너무 손해가 막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부가세 받은 돈이 이만큼이나 치고요. 그 다음에 빼줘요. 얼만큼 빼주는가 하면 이 10억치 산 거 있잖아요. 원재료. 참치 10억치 샀다 그랬죠? 이 10억치 산 돈의 일부분은 부가세 낸 거로 해주겠단 말입니다. 일부분. 그 일부분은 좀 이따 공부할 거예요. 빼고 나머지를 납부하게 되는 거예요. 이 빼주는 이것들 의제 매입세 공제랍니다. 됐어요? 자, 다음 동원 참치 말고 또 하나 더 봐요. 동원 참치. 그러면 이러면 횟집 혹시 아십니까? 횟집 가본 적 있어요? 묵지는 안 해도 가본 적은 있으시죠? 횟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횟집. 여기 횟집이라 가정해요. 횟집에서는 뭐를 사야 됩니까? 생선 사야 되겠죠? 생선을 삽니다. 생선은 가공되지 않았으니까 이건 뭐예요? 면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회를 먹으면 부가세가 청구가 됩니다. 부가세가 청구가 돼요. 그러면 횟집에서는 잘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횟집을 경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소비자한테 부가세를 받아요. 받은 부가세 예수금에서 낸 부가세 대거금을 빼줘요. 근데 생선은 부가세 사면서 냈어요? 안 냈어요? 안 냈죠? 빼는 게 없어요. 그러면 받은 부가세 몽창실이 다 내야 됩니다. 맞나요? 그러면 횟집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살 때 부가세 안 주고 샀으니까 부가세 안 받을란다. 그래 소비자한테 싸게 팔면서 부가세 신고도 안 하고 하면 어때요? 횟집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좋죠. 살 때 부가세 안 줬으니까 팔 때도 부가세 안 받을란다. 그럼 부가세 안 낼란다. 그게 최고잖아요. 직원도 필요 없고. 맞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됩니다. 이렇게 가공해서 팔게 되면 부가세 받아야 되고 부가세 납부해야 돼요. 그런데 자 그럼 소비자한테 부가세를 이만큼 받았다고 가정을 해요.
뺄 돈이 있어요, 없어요? 뺄 돈이 없죠? 생선사면서 부가세 냈어요, 안 냈어요? 10원도 안 냈잖아요. 왜? 면세기 때문에. 몽창 다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질난다라는 거예요. 내 못하겠다 이래버립니다. 그랬어. 국세청에서 회치바 그래 성질 내지 마라. 네 생선 사면서 돈을 1,000만원 냈지 않느냐. 7만원 중에서 1,000만원이면 한 10만원 정도는 부가세 낸 거로 지줄게. 부가세 낸 거로 지줄게. 요 10만 빼기 10만원 빼고 나머지만 내라. 이렇게 해요. 요 빼주는 요 10만원을 무엇이란다? 의제 매입세 공제라 그래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거예요. 그래서 의제 매입세 공제는 첫 번째입니다. 방금 그런 개념이고요. 이 개념부터 먼저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아셔야 돼요. 이거 필기시험에도 출제가 됩니다. 알아주시고. 자, 의제 매입세 공제는 가공되지 아니한 농, 축, 수, 임산물을 원재료로 해야 됩니다. 원재료로 해서 가공해서 팔게 되면 부가세를 받는데 이 산 원재료의 일정 부분은 부가세 냈다 치고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의제 매입세 공제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일단 의제 매입세 공제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산 것이 가공되지 아니한 농축수 임산물이어야 됩니다. 됐나요? 두 번째 조건은 그것이 원재료이어야 돼요. 원재료. 자,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된단 말입니다. 자, 우리 회사 직원이 동원참치입니다. 우리 회사가 동원참치가 되는데요. 동원참치가 되고 참치는 사가지고 가공해서 파는 거 맞잖아요. 원재료가 돼요. 하지만 우리 회사 직원이 300명입니다. 밥 주려고 식당이 있습니다. 밥 주려고 쌀을 300만원씩 샀습니다. 쌀도 면세거든요. 자, 이 쌀 산 300만원은 공제가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된다. 왜? 쌀은 원재료가 아니잖아요. 우리 회사 직원들 밥 먹이려고 샀잖아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됩니까? 의제 매입세 공제가 되려면 조건이 두 개는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자, 가공되지 아니한 농축수 임산물, 즉 면세를 사야 돼요. 두 번째 조건은 이것이 원재료이어야 됩니다. 원재료 아닌 것은 안 해줘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됐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게 핵심이고요. 나머지 첫 번째,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거래는 의제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너무나도 당연한 말입니다. 자, 세금 계산서를 받았단 말은 이게 과세입니까? 면세입니까? 계산서와 세금 계산서 다른 거 아십니까? 계산서는 면세에 한해서 주고받아요. 세금 계산서는 과세, 부가세가 있는 겁니다. 의제 매입세 공제는 가공되지 아니한 농축수 임산물을 원재료로 해야 돼요. 가공되지 아니한 농축수 임산물은 그 자체가 뭐가 된다? 면세잖아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 수취한 거래는 당연히 공제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첫 번째 별 이해되십니까? 다음 두 번째 보겠어요. 두 번째, 농민으로부터 매입은, 그러니까 농민한테, 자, 내가 복숭아 통조림을 만들어 파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농사 짓는 할아버지한테 복숭아가 참 좋다고 샀어요. 이렇게 농민한테 직접 사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농민은 계산서 발행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자기 먹으려고 또는 시장에 내다 팔려고 조금 농사 짓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업자 등록증이 없잖아요. 맞죠? 매입은 당해 사업자가 제조업자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 말을 역으로 말하게 되면 이런 말이 됩니다. 자, 농민한테 이렇게 직접 사는 거는 왜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 받을 수 없거든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현금 영수증이나 계산서 이런 거 못 받는 경우는 농민한테 이렇게 직접, 어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사는 경우는 우리 사업자가 제조업이어야 돼요. 제조업에 한해서만 공제해 줍니다. 제조업이 아니면 안 해주겠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입니다. 내가 복숭아 통조림 만들어 파는 회사라 가정하겠습니다. 복숭아 통조림 만들어 파는 회사인데 길을 가다 보니까 과수원이 조그만 거 있어요. 근데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게 생긴 복숭아는 처음 봤습니다.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래 또 어르신, 이 복숭아 정말 잘 키우셨네요. 정말 맛도 있고 탐스럽습니다. 이 복숭아 과수원 통째로 제가 사고 싶어요. 얼마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래 물어봤더니 젊은이 참
과일 볼 줄 아네. 이거 3천만 원만 주라. 그럼 과수원 통째로 다 팔게. 이렇게 떠요. 그럼 그 어르신한테 3천만 원 줬습니다. 어르신, 계산서 발행해 주세요 하면 어르신이 계산서 발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잖아요.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공제가 안 돼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공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복숭아 통조림 만들듯이 이렇게 제조업을 하고 있다면 이거는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방금 복숭아 통조림 만드는 회사는 복숭아 만들어 파는 회사니까 제조업이 맞죠? 자, 우리 전산세무는 법인이고 그리고 공장이 있는 제조업을 영위한다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제조업이면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안 해줍니다. 자, 다음. 자, 그러니까 이거 한번 봐요. 이거는 되겠단 말입니까? 안 되겠단 말입니까? 자, 한번 보세요. 우리는 횟집입니다. 횟집이에요. 횟집인데 내가 바닷가에 갔다 보니까 생선이 너무너무 좋아요. 통통배 타고 그물로 고기를 잡아왔던데 내 태어나서 이런 고기 처음 봤고 너무너무 맛이 있고 너무너무 좋아요. 어민 보고 어부 아저씨 그 고기 생선 저한테 파세요. 팔게요. 돈만 맞으면 팔게요. 예, 얼마 드릴까요? 예, 물어봤더니 요거 500만 원만 달라 그래요. 500만 원 만족해요. 예, 500만 원 드렸습니다. 통동배 타는 사람이 계산서 발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나는 무슨 업을 하고 있다 그랬습니까? 횟집. 횟집은 뭐 만들어 파는 데가 아니잖아요. 맞죠? 이런 경우는 이 생선은 공제가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된다. 왜? 우리 업종이 뭐 제조업이 아니니까. 두 번째 별 이해가 되십니까? 다음.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 아셔야지 나중에 입력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원재료 구입이 아닌 계산서 매입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자, 의제 매입세액 공제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당연히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의제 매입세액 공제가 되려면 뭐를 만족해야 된다?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됩니다. 1번, 가공되지 아니한 농축수 임산물이어야 됩니다. 맞나요? 가공되지 아니한 농축수 임산물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이것이 원재료이어야 됩니다. 지금은 원재료 구입이 아니에요. 이런 계산서 매입은 의제 매입세 공제가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됩니다. 가장 비근한 예를 다시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참치 통조림을 만들어 파는 회사입니다. 참치를 샀습니다. 참치를 샀어요. 이거 계산서 받았습니다. 의제 매입세 공제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참치는 원재료가 맞으니까 공제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 지금 밥 먹이려고 쌀을 샀어요. 쌀 싸고 계산서 받았습니다. 쌀은 원재료가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제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이 세 번째 별은 요 말 안에 들어가 있는 말입니다. 요 말을 이해를 하시면 당연히 세 번째 별은 안 되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다음 네 번째 별 보겠습니다. 네 번째 별. 자, 사업자로부터 매입분은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 등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고 영수증을 수취한 거래는 공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즉 다시 말해서 국세청에 통보되는 증빙 서류를 받아야지만 공제를 해줘요. 국세청에 통보되는 것 세 가지 있죠. 계산서, 신용카드, 또 현금, 영수증. 이 세 가지 중에 한 개를 받아야지만 공제를 해주지. 아니면 안 해주겠단 말입니다. 되시겠습니까? 어떤 거? 농민한테 직접 사는 거 있죠? 농민한테 직접 사는 것은 우리 사업자가 제조업이면 이런 서류가 없다 하더라도 해주겠다. 농민한테 직접 사는 것은. 우리 사업 조건이 있습니다. 농민한테 샀을 경우는 해줘요. 근데 내가 무슨 업자이어야 됩니까? 반드시 제조업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참치 통조림 만들어 파는 회사에서 어민한테 참치 한 마리 샀습니다. 이거는 영수증을 발급받아도 해줘요. 그거 말고는 다 사면서 계산서나 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받아야지만 해주겠다. 이 말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는 사실 그것도 똑같죠. 우리 매입세 공제할 때도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중에 하나를 받아야 되는 거 이해되시죠? 이해됐고, 자, 다음 바닥 한번 봅니다. 에이? 2번부터 했네요.
짜증나네요. 1번 한번 봅시다. 자, 어제도 관계없어요. 관계없습니다. 2번부터 했네요. 어제 매입세 공제 똑같은 거죠. 자, 요거 공제율이 있어요. 공제율 아셔야 됩니다. 이 공제율, 이거 필기시험에도 출제가 돼요. 이거 아셔야지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자, 1반, 아무 말 없으면 다 1반입니다. 1반은 102분의 2, 102분의 2입니다. 중소기업은 104분의 4, 그리고 음식점 법인은 106분의 6, 음식점 일반은 108분의 8, 이렇게 돼요. 요 공제율을 아셔야 돼요. 요거 포인트입니다. 요거 필기시험에도 출제돼요. 자, 요거 한번 기억 한번 해봅니다. 출발이에요. 자, 대부분은 몇 분의 몇입니까? 102분의 2. 됐어요? 그리고 중소기업은 혹시 나라에서 보호해주는 거 아시나요? 중소기업이 강한 나라가 강한 나라입니다. 우리 독일 같은 데 있잖아요. 독일 예전에 차 무슨 차 있습니까? 아우디였습니까? 독일에 차가 문제가 한 번 있었잖아요. 맞죠? 독일 차가 있었어요. 아마 독일에서 물론 타격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우디가 폭삭 망했다 쳐요. 독일 경제가 뭐 망하거나 휘청휘청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독일은 중소기업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회사 하나 망하더라도 독일 경제에 물론 조금의 타격은 있겠지만 나라가 휘청할 정도까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안 그래요. 삼성전자가 만약에 망했다 가정해요. 대한민국 경제 휘청하겠죠. 정말 휘청해버립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나라에서 보여줘요. 그래서 104분의 4 많이 해줍니다. 이거 기억하기도 좋아요. 2468, 12468 기억하기 좋죠? 요거 기억하기 좋죠? 12468 그리고 요것도 뭐 2468 이렇게 됩니다. 요 숫자 기억하기는 아마 용이할 겁니다. 용이하실 거고. 다음 중소기업은 보호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보다 많이 해줘요. 됐나요? 그리고 음식점은 한번 보세요. 음식점은 자체가 대부분 농축수 임산물이잖아요. 맞죠? 그래 공제율이 높아요. 음식점도 보면 법인도 있고 개인도 있습니다. 개인이 커요? 법인이 커요? 법인이 크죠. 법인이 큽니다. 왜? 예를 들면 뷔페, 대우 뷔페 이런 거는 대우백화점 뷔페 이런 거는 법인이에요. 큰 회사입니다. 큰 회사는 106분이에요. 개인 조그만 데는 108분의 8. 좀 더 많이 해줍니다. 되겠다요? 다시 한번 더 봐요. 자, 일단 공제율이 102부터 108까지이며 2468 이거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 둘로 쪼갰습니다. 자, 요거 두 개. 여기서부터 요까지는 제조업이죠. 제조업인데 요만큼은 제조업. 그리고 요거는 뭐 소비업 이렇게 되겠네요. 제조업인데 일반은 102분의 2입니다. 일반은 102분의 2가 되고요. 중소기업은 많이 해줍니다. 뭐 104분의 4. 그리고 음식점은 더 많이 해줘요. 대부분이 가공되지 않은 농축수 임산물이니까. 법인은 크기 때문에 106분의 6. 개인은 조금만 하잖아요. 더 많이 해줘요. 108분의 8. 보호해줍니다. 이 공제율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됐고요. 자, 다음 밑에 거 한번 봐요. 자, 매입 가액에는 우리 구입하는 가액에는 운임 등 부대 비용은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우리 혹시 취득원가 기억하시나요? 취득원가에 보면 무엇을 사면서 들어간 돈과 부대 비용은 사는 것 가격 안에 포함시킨다 그랬죠. 하지만 의제 매입세 공제 받는 것은 예를 들어 볼게요. 참치 100만원에 운반비 10만원 등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운반비 10만원 안 해줘요. 참치 100만원에 대해서만 의제 매입세액을 공제해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요거 운임 등 부대 비용 제외한다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세요. 됐어요? 아마 시험에는 이렇게는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래도 이거 나오면 맞춰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자, 해당 과세 기간의 과세 표준이 2억 원 이하인 음식점 개인 사업자는 109분의 9. 요거 2019년 올해까지 그래요. 올해까지는 자, 요게 공제율이 최고 높은 게 몇 분의 몇입니까? 108분의 8이 제일 높죠. 그런데 음식점 개인입니다. 개인인데 과세 표준이 얼마? 2억이야. 그러니까 영세 개인 사업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 해주겠다? 109분의 9를 해주겠습니다. 더 많이 해줘요. 요거는 왜 요걸 제가 따로 했는가 하면 요 두 번째 별은 실기에는 이런 경우가 없어요. 거의 안 나오고 필기 시험 칠 때 간혹 나와요.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칠 때 요 109분의 9도 2018, 2019 2년 동안 한시적으로 그래요. 요게 아마 없어질 겁니다. 2010년도에는
이해가 되시나요? 왜? 요즘 이런 말 있잖아요. 자영업자들이 세금 많이 내고 손님 없어서 우리 망하게 생겼다, 못 살겠다, 대한민국 떠나야 되겠다,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알겠다, 떠나지 마라, 너가 1% 더 해줄게, 109분의 9 해줄게, 이렇게 살살 꼬신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이해됐어요. 다음, 자, 요 세 번째 별. 최종 소비자 대상 개인 제조업은 106분의 6입니다. 최종 소비자, 요 대표적인 예가 과자점업. 왜 과자 만들어 파는 거 있죠? 도정, 쌀 붓는 거, 부수는 거. 그 다음 제분업, 떡방앗간. 왜 이런들 명절 되면 떡집에 가서 떡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거는 뭐 106분의 6을 해주겠다. 아마 요것도 필기시험에 자 요번에 개인 사업자 요 사람들은 106분의 6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 시험에는 공제율은 요만큼이 나와요. 요게 대부분 나옵니다. 자 요거 두 개는 여러분들 필기시험 치실 때 이론시험 칠 때 나와요. 이론시험 칠 때 2억 이하인 개인은 109분의 9 그리고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 제조는 106분의 6. 요거는 이론시험에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건 따로 적었어요. 요는 실기에는 크게 아마 관계가 없을 겁니다. 우리 시험에 떡방앗간 잘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거 이해되십니까? 자, 됐어요. 자, 이렇게 요거 공제율 102분의 2, 그 다음에 요거 다 적용시키고 한번 봅니다. 자, 그래서 자, 요거 어디를 보는가 하면 예제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해요. 예제를 한번 보는데 자, 예제는 어디에? 자, 여기 보면 세무이급 77에 있죠. 이거 가지고 한번 해봐요. 이 내용만 알고 있으면 푸는데 별 문제가 없고요. 두 번째입니다. 자, 요번에 의제 매입세 공제신고서 84회 때 출제될 확률이 높습니다. 아주 높아졌어요. 왜? 10회마다 한 두 번씩 나오는데 77, 76회 나왔잖아요. 그리고 83회까지 한 번도 놓은 적이 없습니다. 이러면 시험 치는 게 84회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출제 확률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100% 나온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다른 것에 비해서 이번 시험에는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와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이것 두 개 중에 한 개가 나올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자, 77회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어요. 자, 77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출발합니다. 당사는 요식업을 영위하는 요식업이란 말은 음식점처럼 먹고 자고 하는 거 먹는 거 있죠. 요식업이라 그래요. 먹는 거 영위하는 법인으로 가정한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대우 백화점 뷔페처럼 요식업을 하는 법인입니다. 됐어요? 가정한다는 전제 조건입니다. 다음 중 의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매입 자료만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에서 자동 반영되도록 자,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여 1기 확정 신고 기간에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1기 확정 신고 기간의 매출 공급가액은 3천만 원이고 3억 3천이고 예정분은 없는 것으로라며 매입 가격은 거래일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출발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할 겁니다. 맞나요? 자, 요거고요. 자, 요 문제가 좀 어렵네요. 조금 어려운 겁니다. 첫 번째, 두 가지로 쪼개서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 문제에서는 어떻습니까? 자,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서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맞아요? 문제 그래 있잖아요. 신고서에 자동 반영되도록 매입 매출 전표를 작성해라 그랬잖아요. 맞죠? 해가지고 자동으로 반영시키는 게 나왔습니다.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안 해요. 의제 매입세 공제신고서를 바로 직접 작성을 하게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다 하겠습니다. 어떤 거? 우리가 요거 매입 매출 전표를 작성하지 않고 직접 이것을 보고 입력하는 거, 직접 작성하는 거 한번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의제 매입세 공제신고서에 반영이 되도록 매입 매출 전표를 작성할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다시 한 번 더. 지금 1번 문제는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서 반영이 되게 해냈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이렇게도 나오지만 어떻게 요거 바로 이런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은 생략하고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이렇게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부터 먼저 하고 끝나고 나면 아시겠습니까? 확인받은 다음에 요것도 또 따로 한번 해보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됐다. 예, 출발합니다. 자, 먼저, 자, 요게 의제 매입제 공제되는 놈과 안 되는 것들 구분해야 됩니다. 구분하기 전에 일단 메뉴부터 한번 들어갈까요? 메뉴에. 자, 메뉴에. 자, 큰 문제 3번이니까 무조건 어떤 거부터 눌러놓고 출발해야 될까요? 부가가치 이거 눌러야 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맞죠? 이게 큰 문제 4번은 부가세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 눌러주시고요. 자, 다음 이 중에 또 자, 우리가 부가세 신고서 아니죠? 아니고 부속설입니다. 요것들 중에 있어요. 요거나 요것들 중에 있습니다. 요 중에 의제 매입제 공제 신고서 찾으시면 돼요. 찾으셨습니까? 저는 찾았습니다. 어디에? 여기 있네요. 있다요? 자, 요거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겠습니다. 선택해 주세요. 의제 매입제 공제 신고서 이런 거 나타났죠? 자, 여기부터 한번 봐요. 몇 기입니까? 1기 확정신고 기간이잖아요. 맞나요? 1기 확정신고 기간이니까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면 됩니까? 04월부터 06월까지 입력하는 거 별 문제 없죠? 됐습니까? 네, 됐어요. 자, 여기서 이제 입력을 할 텐데, 자, 의제 매입세 공제 되는 놈만 입력해야 돼요. 안 되는 놈은 입력하면 안 됩니다. 출발입니다. 자, 어떻게? 자, 6월 30일 한번 봐요. 품목은 마늘이네요. 자, 우리 회사가 뭐 하는 거 있습니까? 음식점이죠. 법인입니다. 맞아요? 자, 요거 알고 있고요. 출발입니다. 자, 마늘. 자, 마늘은 뭐가 됩니까? 마늘은 뭐 원재료 맞죠? 맞고, 탕호 됐고, 사업자 수량 됐고, 증빙서 한번 보세요. 계약서. 자, 이거는 매입세 공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안 되죠? 이거 안 됩니다. 원재료 맞는데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약서잖아요. 증빙은 뭐가 돼야 돼요? 증빙은 뭐 중에 하나 돼야 된다? 계산서, 현금 영수증, 카드 이어야 됩니다. 근데 계약서는 안 돼요. 선생님, 조금 전에 뭐 농민한테 직접 사는 것도 된다면서요? 되죠? 이게 그게 되려면 이게 무슨 사업자 이어야 됩니까? 제조업 이어야 되죠. 이 사람은 제조업입니까? 제조업 아닙니까? 제조업 아니잖아요. 음식점이잖아요.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1번 이거 입력하면 안 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1번이 입력하면 안 되는 결정적인 원인은 무엇이다? 계약서라서 안 됩니다. 1번 이해되셨어요? 예? 자, 다음 두 번째 한번 봐요. 이거는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그죠? 현금 영수증 이건 되지만 쓰레기 봉투를 원재료로 하는 음식이 있어요. 쓰레기 봉투를 넣어가지고 만드는 음식이 있으면 좀 해주세요. 없죠? 2번 안 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거 안 돼요. 자, 가공되지 아니한 농축수 임산물이 원재료가 돼야지. 이게 음식물 쓰레기 봉투는 뭐 가공되지 아니한 농축수 임산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요것 때문에 안 돼요. 됐어요? 그럼 세 번째 건 해야 되겠죠. 이게 안 되면 뭐 할 게 없기 때문에. 사과 원재료 맞죠? 전자계산서 받았죠? 이거 돼요, 안 돼요? 돼요. 요것만 입력하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요것만 입력할게요. 하는 방법 한번 보여드려요. 안 어렵습니다. 이것만 잘 하시면 된다 안 된다만 정확하게 하시면 쉬워요. 출발입니다. 자, 먼저 상호가 뭡니까? 사과 농장이죠. 맞아요? 공급자 FE 사과 농장 나옵니까? 자, 우리가 거래처 칠 때는 항상 FE 해가지고 하면 나타나죠. 이거 입력하는 거 똑같죠? 여기까지 입력해야 하는 내용과 별반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되시겠습니까? 됐어요? 취득일자 이게 뭐 적으면 될까요? 다 나와 있겠죠? 안 나와 있으면 입력이 불가능하니까. 몇 월 며칠입니까? 6월 30일. 그러면 여기 연도 쳐야 되는가 봐요. 2018년이죠? 예, 그러면 2018 0630 입력 가능하시겠습니까? 자, 이 중에 2018 됐고요. 자, 요 취득일자 문제지 보고 입력했고, 요것 중에 어떤 거 선택해야 될까요? 1, 2, 3번 중에 몇 번 선택할까요? 안 가르쳐 줬는데 어떻게 하시나요? 똑똑하시네요. 맞아요. 1번. 물품명은 뭐 적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품목 나와있죠? 보세요. 보고 치면 돼요. 안 어렵죠? 자, 두량 얼마 칠까요?
귀신이네요. 20 안 가르쳐 드렸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나와 있으니까. 맞죠? 그대로예요. 매입 금액 얼마칠까요? 212 불. 이거 입력 가능하시겠어요?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공제율. 자, 이게 더 필요한 겁니다. 공제율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102분의 2, 104분의 4, 106분의 6, 뭐 108분의 8, 109분의 9 우리가 직접 입력해야 되거든요. 입력해야 되는데 보세요. 우리 업이 무슨 업이었습니까? 요식업을 영위하는 뭐? 법인. 음식점 뭐? 법인입니다. 자, 음식점 법인이네요. 자, 요거.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음식점 법인은 어디 나와 있습니까? 이게 나와 있죠? 따라서 이게 뭐가 선택돼야 돼요? 106분의 6. 실기할 때는 이게 필요해요. 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 몇 분의 몇을 선택한다? 106분의 6 선택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가 나머지 계산해줘요. 다 계산해줍니다. 됐나요? 자, 요까지 됐고,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예요. 자, 여기 보니까 이런 말들도 있네요.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자, 일기 확정 신고 기간에 매출, 돈이 나와 있죠. 하며 매입 가격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보세요. 일기 확정 신고 기간의 매출 공급 가액은 3억 3천이고, 이게 필요하니까 이런 게 있겠죠. 자,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요 아래쪽에 한번 보세요. 아래쪽에 보면, 과세표준, 예정분, 확정분 있습니까? 여기죠. 예정분은 없다 그랬죠. 확정분이 얼마나 그랬습니까? 3억 3천이라 그런 거, 여기 입력해야 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더. 자, 여기 보시면, 일기 확정신고기간의 확정신고기간 나와 있죠? 나와 있고, 매출 공급 가액은 3억 3천이고, 나와 있습니까? 예정은 있다 없다? 없는 것으로 하며, 돼 있습니까? 자, 출발. 그러니까 요게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어디에 있어?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과세표준, 예정분, 확정분 있죠? 예정분은 없다 그랬잖아요? 확정분이 얼마나 그랬습니까? 3억 3천.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 330 뿔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기까지.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요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끝이 났어요. 그래서 요 사람은 의제 매입대 공제를 얼마 받는가 하면은 여기에 나와 있죠. 자, 공제 대상 금액이 얼마입니까? 12,000원. 이 사람은 12,000원씩 샀는데 12,000원 부가세 공제를 받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입력하는 거. 자, 첫 번째는 이 문제를 보고 요 중에서 공제되는 놈, 안 되는 놈 고를 수 있겠습니까? 예? 요만큼은 공제 안 되는 거 맞죠? 다음, 공제되는 겁니다. 이거 찾았어요. 두 번째입니다. 이거 입력하러 갑니다. 입력하러 가는데, 입력할 때, 자, 보십시오. 공급자와 이거 입력 가능하시겠습니까? 물론 이것도 입력 가능하시겠어요? 취득일자 이런 거 가능하시겠습니까? 뭐 보고 다 치시면 되잖아요. 맞죠? 다음 또 하나 더. 자, 여기네요. 자, 요까지 다 되고, 분명 이런 거 다 입력 가능하시겠죠? 자, 어떤 거? 공제율만 음식점 법인은, 요식업 법인은 106분의 6을 알았더라면, 이거 입력하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네요. 맞습니까? 요것만 알았더라면 나머지는 다 보고 친 거밖에 없죠?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정분은 없다 그랬고 확정분이 3억 3천이라서 여기 입력했습니다. 여기까지. 이게 끝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다음 요거 끝내겠습니다. 요거 찍어주시고 삭제 연습입니다. 자, 이 문제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요거 찍어주시고 삭제. 요것도 0 바꿔주세요. 요거 안 지워집니까? 삭제. 자, 요거 다 지웠습니까? 자, 요거 다시 한번 더, 요거 찍고 삭제 버튼 눌리고, 자, 요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요렇게 지웠어요. 요거 찍고, 삭제 눌리고, 요거 찍고, 또 삭제 눌리고 했더니 이렇게 다 지워져 버렸습니다. 연습이니까. 되셨다요? 자, 그리고 요 3억 3천 있는 거 0으로 바꿨습니다. 됐다요?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저장하겠습니까? 안 하랍니다. 자, 필요 없어요. 자, 요거는 어떤 거? 자, 우리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요 아래 자료를 보고 직접 의제 매입세 공제신고서를 직접 작성했습니다. 맞죠? 자, 이번에는 문제가 직접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서 여기에 반영이 되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맞아요? 출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메인 매출 정에서 어떤 것만 작성하면 됩니까? 요것만 해당되는 거 아시겠어요? 요거는 메인 매출 전표 작성하면 안 되죠? 예? 하면 안 돼요. 자, 6월 30일 날. 자, 요거 출발합니다. 일단 메인 매출 전표 작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계를 해놔야 되잖아요. 맞나요? 분계부터 한번 해놓을게요. 자, 일단 이거 돈 주는 거니까 무엇입니까? 매입. 맞죠? 매입. 첫 번째, 부가세 줬나요? 1번. 메인 매출 전표는 무조건 부가세입니다. 부가세 줬나요? 아니요죠? 아니요. 그러면 뭐 받았나요? 뭐 받았나요? 계산서. 뭐 전자는 빼겠어요. 계산서. 계산서니까 뭐가 된다? 면세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자, 누구한테 샀습니까? 사과. 맞죠? 사과 농장 할까요? 사과 농장한테 산 거 맞죠? 다음 전자 맞죠? 나머지 똑같아요. 분계는 알 수 없고요. 분계는 알 수 없고. 다음. 자,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원재료 사고 돈 주는 내용이잖아요. 재료 사고 돈 주는 내용. 자, 원재료 얼마짜리 샀습니까? 불 사고 뭘 해줬어요? 현금으로. 이거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현금으로 주는가 알았습니까? 저는 현금으로 주는 거 알았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요거 보고 알았죠? 매입 가격은 거래일에 뭘로 지급하였다?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돼 있죠? 이거 보고 알았어요. 이거 보고.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자, 그럼 이제 끝났잖아요. 원재료는 계정 과목이 뭐다? 원재료 얼마? 212불. 저리 현금은 현금 뭐? 212불. 현금이 나갔으니까 어느 변? 대변. 자,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없고 분계는 몇 번? 1번. 이래주면 되겠네요. 이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메인 매출 전표에 몇 월 며칠 날 입력하면 될까요? 6월 30일 날 입력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는 뭐 우리 메인 매출 전표 하는 거와 전혀 달라지는 거 없죠? 입력하러 갑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에 가요. 메인 매출 전표 회계 관리에 있죠? 메인 매출 전표에 갑니다. 뭐 이건 똑같습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0630 해야 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6월 30일 별 문제 없죠? 자, 유형은 매입이면서 뭐였습니까? 면세. 됐나요? 출발. 매입이니까 요 줄이고 매입이니까 요 칸이고 면세는 몇 번입니까? 53번. 됐어요? 똑같아요. 53. 뭐 샀습니까? 사과. 사과 산 거 아시겠습니까? 수량 단가 필요 없고요. 공급가 얼마입니까? 212불. 이해되셨어요? 요만큼 샀잖아. 자, 샀고. 다음. 거래처는 누구한테 샀습니까? 사과 농장한테 샀죠? 사과. 사과 농장. 전자 맞으니까 몇 번? 1번. 분계는 몇 번? 1번. 자, 차비, 돈 딱 맞네요. 하단 분계도 다 맞았죠? 자, 이거 별거 없어요. 자, 여기 보니까 공급가 맞고요. 그 다음에 사과 농장 맞고요. 전자 맞고 현금 맞고 하단에 보니까 맞고. 자, 여기에 보시니까 자, 여기 보니까 원재료도 다 맞잖아요. 맞아요? 자, 그리고 대차 차익도 발생 안 됐죠? 여기 보시면 21만 2천원 돈 다 맞죠? 이러면 어디까지 끝났습니까? 메인 매출 전표까지 작성됐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까지 하는 것은 우리 메인 매출 전표 하는 거와 전혀 달라지는 거 없죠? 없어요. 자, 이것을 뭐 우리가 지금 한 게 어떤 거냐면 여기까지예요. 자, 어디까지 하냐면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했어요. 이번에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제 매입액 공제신고서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작업을 하면 돼요. 되시겠습니까? 자, 요거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자, 여기 보시면 툴바 있어요. 예? 툴바 선택해 주시고 요 보면 의제 재활용 있습니까? 요 눌러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 자, 다시 한 번 더. 자, 여기 보시면 툴바라고 있어요. 툴바. 요거 눌러주시면 요 안에 어떤 거 의제, 지금 의제 매입제 공제 신고서 작성할 거니까 반영되도록 할 거니까 이겁니다. 이거 누르겠습니다. 자, 이거 눌렀더니 이런 거 나타나죠. 이런 거 나타났어요. 자, 이게 선택하시면 돼요. 의제를 구분. 지금 의제 매입이죠. 1번 선택해야 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1번 선택해 주세요. 금액은 나와 있죠. 예? 금액은 요 자동으로 나와 있죠. 자, 1번만 해보겠습니다. 저도 1번 이렇게 했어요. 자, 그리고 1번을 찍었더니 이렇게 되네요. 자, 여기에 일단 요까지는 돈이 맞죠? 맞으면 넘어가는 거 되는 거 되시겠습니까? 자, 다음 공제율이 있네요. 공제율 106분의 6 자동으로 나와주시네요. 맞습니까? 그럼 감사합니다 하고 넘어가면 돼요. 틀리면 바꿔주면 되겠죠. 됐고, 그 다음에 공제세액도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구해주죠. 12,000원, 아까 12,000원이었잖아요. 자동으로 됐어요. 이게 끝이에요. 확인. 자, 이러면 자, 화면에 변화가 생겼어요. 여러분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방금 이 작업을 하게 되면은 요게 조금 전에는 매입이었죠. 오른쪽에 뭐 하나 생겼는데 뭐 생겼습니까? 의제라고 뭐 하나 생겨있죠. 이게 반영이 됐어요. 실제로 됐는지 확인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 하기 전에 이거 정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달라지거나 추가된 거 하나만 봅니다. 자, 이거 보니까 자, 어떤 거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이 내용은 전혀 달라진 거 없습니다. 맞나요? 단지 추가된 것은 무엇이 추가됐다? 툴바 이거 눌러가지고 의제에 반영시키는 것만 추가가 됐다. 툴바 눌러서 어떤 거? 요거잖아요. 요거 하나만 선택해 준 겁니다. 맞죠? 나머지 손댄 거 아무것도 없죠? 맞아요? 출발입니다. 자, 했고, 자, 빠져놓으세요. 자, 이제 반영이 됐는지 확인하러 갑니다. 어디 가면 확인이 가능할까요? 여기 보면 부가가치 있죠? 있나요? 눌러주시고, 조금 전에처럼 어디에 의제 매입세 공제신고도 있죠? 요거 있나요? 눌러주시고 들어가 봅니다. 자, 몇 월부터 몇 월입니까? 04월부터 06월인가 아시겠어요? 짠짜리 짠짠 사과농산 들어와 있어요. 요거 들어와 있습니까? 자동으로 다 돼 있죠. 이거 우리가 입력 안 했잖아요. 아까 싹 다 지워버렸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자동으로 반영이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죠. 요거는 입력해줘야 돼요. 과세표준 예정은 없는 걸로 하고 확정은 3억 3천 있다 그랬죠. 요거 아까 전에도 입력했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얼마? 330 뿔뿔 엔터 끝!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자, 요 문제대로 한다면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저는 이 문제를 이원화해서 풀었습니다. 1번 어떻게 풀었는가 하면 먼저 아래 자리를 보고 우리가 직접 의제 매입세 공제신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요거 1번으로 했어요. 맞죠? 두 번째, 대부분 이렇게 많이 나와요. 두 번째, 2번. 이건 문제는 보니까 요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입 매출 전표를 작성을 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툴바를 이용해서 의제 매입세 공제신고서에 자동으로 반영되게 하는 방법을 2번으로 했었습니다. 맞나요? 이렇게 했었어요.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3점이네요. 자, 요것도 요번에 출제될 확률이 제법일 거예요. 이거는 필기시험에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꼭 좀 익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러므로써 의제 매입세 공제신고서는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